안녕하세요. 금나치마입니다. 오늘은 통대한 문의 주신 분들께서 좀 궁금해 하신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통대한은 뭔가요? 통대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하기 위한 거죠. 말 그대로 이자가 높은 것들을 이자가 낮은 걸로 대환을 해서 이자 지출을 좀 줄여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뭐 고금리 대출만 하는 거 아니라 기존 채무를 전액 상환 해가지고 신용 등급을 올려가지고 나서 은행에서부터 대출을 받는 방식이에요. 그래야지 저금리로 대출이 나오니까. 그런데 여기서 고객님들께서 많이 좀 요청하는 부분이 바로 저금리입니다. 저금리 대출.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현재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이용 중인 채무를 전액 상환한다고 했어요. 가지고 있는 대출이 최다 고금리라면 당연히 뭐 말할 것도 없죠. 얘기할 것도 아니죠. 근데 대출이 그렇게만 가지고 있나요? 은행에 저금리도 있고 정부 지원 자금으로 이용하는 저금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외에는 솔직히 저금리 없죠. 그래서 아니 얘네들은 굳이 손 안 댔으면 좋겠는데 왜 얘네들까지 손을 대야 돼요? 얘들은 놔두면 안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고금리 대출을 대환하기 위해서 문의를 줬는데 왜 저금리까지 꼭 손을 대가지고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드느냐. 이해가 가요 저도. 자, 그런데 그게 왜 안 되는가? 아니요.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저금리 대출을 놔두고도 갈 수도 있고 놔두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일단 저금리 대출 중에 정부 지원 자금은 보통 보면 1금융권에서 취급하는 상품도 있고 2금융권에서 취급하는 상품도 있어요. 자, 이건 무조건 1금융권이니까 뭐 상관없고 얘네하고 같이 볼게요. 그냥 얘네는 2금융권. 기존에 있는 채무를 전액 상환을 한다. 왜 상환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왜 상환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죠? 신용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예요. 신용 등급을 올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대출 건수들을 없애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분이 1번, 2번 분이 있어. 이분이 대출이 5천이 있어. 근데 대출이 한 건이야. 이분이 대출이 3천이 있어. 근데 이분이 대출이 3건이야. 그럼 어느 분이 신용이 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이분이 안 좋습니다. 이분 3천에 대출, 이거 대출 3건 때문에. 대출은 발생시킬 때마다 신용 조회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출 건수가 늘어나게 되고 그때마다 신용 점수가 깎여요. 그러면서 등급도 떨어지게 되는 거고, 금액은 두 번째예요. 금액이 뭐 너무나도 커버리면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금액보다는 건수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대출 건수를 줄여나가려고 기존에 있는 채무를 상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출이 하락하는데 점수를 많이 깎아먹는 금융사가 어딜까요? 첫 번째 은행, 두 번째 저축은행이나 저축은행도 아니네요. 캐피탈, 아니다. 캐피탈보다도 은행, 두 번째 카드론, 세 번째 캐피탈,
네 번째 저축은행, 다섯 번째 대부하고 현금 서비스. 솔직히 현금 서비스는 신용 점수를 많이 깎아먹는 상품 아닙니다. 현금 서비스도 뭐 이쯤에나 순서를 보면 되는데, 얘는 몇 번 이용했다가는 바로 현금 서비스 과다 이용자라는 굉장히 제일로 안 좋은 부정적 요인이 붙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고. 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대출 이렇게 다 있다 쳐요. 깎고. 은행은 점수 반영이 가장 적으니까 은행은 놔두고 싶어요. 그런데 자, 깎아는 것들 봐보십시오. 점수들. 저축은행 이금융권이잖아요. 캐피탈 이금융권, 카드. 은행 빼고는 죄다 이금융권이에요. 그러면 이 점수가 이금융권에 얘를 놔두면 점수가 쉽게 안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안 올라가진 않죠. 올라가긴 하죠. 근데 이것까지 없애버리면 뭐 이만큼 올라갈게 안 없애가지고 이거밖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점수가 안 올라가면 뭐가 문제예요? 은행에서 나올 수 있는 대출 금액이 줄어들던가 안 나오던가. 그럼 통대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은행에서 최대한 많은 자금을 뽑아내야 되는데 얘를 남겨두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은행에서. 아니면 금액이 너무 적거나.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이자가 낮더라도 이금융권은 상환을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건 뭐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업체나 어딜 가도. 자, 그런데 얘 말고 이제 얘들 1금융권, 은행. 얘의 경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얘를 상환을 안 해도 은행에서 나올 수 있는 등급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굳이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얘를 상환 안 하니까 등급까지 안 올라간다. 그럼 상환해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얘가 예를 들어 가지고 연봉이 뭐 3천인 분이 은행가 채무가 얘가 한 뭐 이상하게 남아있어. 한 850 이렇게 남아있어. 그러면 만약에 이걸 없애면 3천까지 나올 수 있는 분이라고 보는데, 이게 나와서 뭐 1,500이나 2천만 나오는 분들, 뭐 2천은 솔직히 좀 많네. 한 1,500이나 나오는 분들,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기존 은행권 때문에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적게 나오는 분들. 그러면 연봉 대비 다시 받아야 될 금액들을 계산을 해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없애고 이렇게 받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다. 모든 채무가 저금리로 끝날 것 같다 싶으면 차라리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렇게 안 가면은 나머지 일부는 이금융권을 이용해야 된다. 그런 결과가 나와버리면, 만약에 상환을 안 해도 은행에서 나올 수 있는 등급까지 올랐다면 이제 고객님들이 선택하기 결정하게 되는 거죠. 고객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셔야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좀 부족해서 이금융권을 이용해야 되지만, 이걸 없애면 은행으로 해가지고 저금리로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고, 고객님께서 결정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맞춰주는 업체들도 있고, 솔직히 그냥 저희는 안 그래요, 무조건 다 상환해요, 이런 업체가 솔직히 대부분입니다. 이제 이건 이제 부분 대안이라고 하죠. 은행 거 놔두고 나머지 것만 상환치고 그리고 은행에서부터 대출받는 거. 이런 경우에는 부분 대안이 약간의 위험성은 좀 커요. 은행에서 나올 수 있는 금액이 대출이 하나도 없을 때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조금만 받아도 은행으로 마무리되는 분들, 부채비율이 아주 높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의 경우는 이렇게 부분 대안식으로 은행 거, 기존의 거 놔두고, 당연히 은행에서 대출이 나올 수 있는 등급까지 올라와야 돼요. 대신에 놔두더라도. 놔두고도 충분히 뭐 은행에서 가능할 것 같다. 아니면 뭐 조금 뭐 이금융권에서 이용할 수 있지만 아주 뭐 소액 정도만 이용하면 끝날 것 같고,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해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무조건 싸그리 다 이렇게 밀어야 돼. 왜? 안정적이어야 되니까. 통대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채무를 다 상환하고 다시 대출을 받아내야 돼요.
다시 대출 받는데 조금의 걸림돌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다가 대출 안 나와버리면. 아니면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얼마큼 예상했는데 이런 조그마한 걸림돌 때문에 예상보다 적게 나오고 나머지 이금융권 받아요. 그럼 나중에 고객님 입장에서도 아니 나 당신네들 은행에서 해준다고 해가지고 믿고 했는데 이게 이금융권 나와버리면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금리 대출도 이렇게 상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이 나올 수 있는 등급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또 하나는 등급까지 갔지만 이 남아있는 은행 대출을 상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은행에서 나올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이냐 이런 계산법에 따라서 상환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통장을 하게 되면 왜 꼭 저금리도 상환하라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번엔 또 다른 상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